네, 자 지금 이 시각 주목해볼 만한 유망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요.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테슬라, 니콜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니콜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럼 과연 이 시장에서 수소차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네. 계속적으로 주목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팩트는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차 그렇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팩트고요. 물론 지금 뭐 올해 10,000대 정도 지금 생산을 했고 상용차 부분도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굉장히 미비한 구간이지만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현대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한원시스템, 만도 같은 이런 그 주변 종목까지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본업이 잘 돼서라기보다도 물론 본업도 지금 단단하게 좋아지고 있는 우상향하고 네. 있는 건 맞지만 그 미래의 차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 프리미엄이 지금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비한다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지금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도 좀 상승률도 굉장히 약하죠. 근데 네, 좀 그렇죠. 내용을 좀 뜯어본다고 하면은 그 수소차 부분 그리고 미래 친환경차 부분에 대한 그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모든 핵심적인 기술을 다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도 핵심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기업을 재평가한다면은 전 상당한 프리미엄 요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어떻게 됐건 간에 본업 뒤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현대모비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밸류를 주는 것에서 프리미엄으로 줘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올해 굉장히 고전했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그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컨센 나온 게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 근데 올해가 완전 바닥이 나오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뭐 증권사마다 틀리지만 2조 5천억에서 3조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총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니겠는가.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친환경 부분에서 점점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대모비스가 누리는 어떤 그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현대차, 기아차 전체 그룹 자체 내에서 친환경 부분, 전기차는 한 10만 대에서 12만 대 정도 수준, 네. 그리고 뭐 수소차는 미비하지만 10,000대 정도 수준, 내년에는 22만 대에서 한 2만 대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봤을 때 현대차가 기아차가 친환경 부분에서 누리는 어떤 영업 이익률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누리는 영업이익률이 레버리지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도 주목해 봐야 된다. 분명히 어느 구간부터는 현대차나 그 외에 그 관련된 뭐 만도나 한원 시스템보다도 훨씬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구간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정도 구간부터 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니콜라 사태로 진짜 수소차를 만드는 기업 찾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차 유망하게 보시고 이미 지난주에 공략주를 제시를 해주셨었잖아요. 현대차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현대모비스를 공략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안 그래도 또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들어왔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1선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현대모비스 공략을 해보자라 하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네. 예, 유진테크입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 꼭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언택트의 어떤 이런 그렇죠.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좀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서버 디램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해 지연됐던 이런 투자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투자들이 좀 어떻게 됐건 올해는 그 지연되면서 병목 현상이 생긴 거고 올해 투자해야 할 것들이 내년에 지금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규모도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 뭐 랜드라든지 메모리, 디램 뭐 다 수혜가 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유진테크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진테크는 다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향으로 지금 미세공정 장비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이번에 또 신규 장비가 지금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그 디램 쪽으로는 그 라지 배처 ALD 장비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게 통과되면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 뭐냐면 하이닉스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본업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의 시장으로 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모멘텀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이제 이 테스트가 통과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미 SK 하이닉스 양으로 이 장비가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했을 때도 장비가 지금 저렴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소부장 관련돼서 국산화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뭐 네. 신규 장비를 새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쓰고 있는 장비를 새롭게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10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결판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삼성 평택 2공장 그리고 SK 하이닉스 M16 또 재투자 이런 얘기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향으로도 굉장히 좋고 삼성의 새로운 또 본업보다도 더 큰 시장에 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이 유진테크의 어떤 그 향후의 주가가 굉장히 좀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주가.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업종이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혀 지금 상승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이런 모멘텀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유진테크 역시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금부터는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진테크가 또 SK 하이닉스 양 매출이 있군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또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유진테크 관심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